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을 바꿔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드릴 간단한 비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비싼 두피 마사지나 기적의 샴푸 없이도 집에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두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0대 은퇴자 김영철 씨는 800만 원짜리 두피 케어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머리카락은 더 얇아졌습니다. 절망하던 그는 제 진료실을 찾았고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아내로부터 여보, 요즘 머리가 훨씬 풍성해 보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시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과연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은 탈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0대 직장인 박민수 씨는 매일 아침 베개 위에 머리카락을 세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박 박사님, 이 나이에 대머리가 되면 어쩌죠? 아내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겁나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단언했습니다. 박민수 씨, 탈모는 끝이 아니에요.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 조언을 따라 집에서 간단한 습관을 실천했고 4개월 후 아내가 당신 요즘 젊어 보인다니까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변화는 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탈모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유전,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까지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탈모를 관리하며 자신감과 부부관계까지 회복한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클리닉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두피와 당당한 삶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탈모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비싼 제품 광고에 속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탈모의 진실과 해결책을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어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탈모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50대 회사원 박민수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점점 넓어지는 이마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모자를 자주 써서 머리가 빠지는 걸까요? 이 나이에 대머리가 되면 어쩌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민수 씨, 모자는 범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을 알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박민수 씨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머리가 훨씬 풍성해 보여. 무슨 비결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탈모의 진짜 원인과 오해,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유전입니다. 한국 남성의 서른은 30대부터 탈모를 겪기 시작한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절반이 유전성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를 경험합니다. 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모낭을 점차 위축시키는 과정이에요. 모낭이 작아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더 이상 자라지 않죠. 60대 은퇴자 김영철 씨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 다 대머리라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는 체념한 듯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죠. 유전이 전부는 아니에요. 올바른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꿨고 4개월 만에 두피가 건강해지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유전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40대부터 조기에 관리하면 탈모 진행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죠. 그렇다면 나이 들면서 왜 머리카락이 더 얇아질까요? 노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50대가 되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두피의 혈류가 줄어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하지만 이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55세 주부 이정숙 씨는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푸석해졌다고 고민했어요. 박 박사님, 예전엔 머리가 찰랑거렸는데 요즘은 숱도 줄고 힘없어 보여요. 그녀는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려 했지만 저는 말했죠. 나이가 원인이긴 하지만 두피를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정숙 씨는 간단한 식단 변화와 두피 마사지를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남편이 당신 머리가 예전처럼 윤기가 나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두피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이 탈모를 부추길 수 있어요. 새치를 뽑거나 젖은 머리를 세게 빗는 행동 혹은 머리를 너무 꽉 묶는 헤어스타일은 견인성 탈모를 유발합니다. 박민수 씨는 젖은 머리를 거칠게 빗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빨리 말리려고 빗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였나요? 그는 놀라며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두피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가 젖은 머리를 자연 건조하고 부드럽게 관리하자 3개월 만에 두피가 한결 건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자나 뜨거운 두피가 탈모를 유발한다는 속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자를 쓴다고 대머리가 되진 않아요. 뜨거운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두피를 자극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도 탈모의 큰 원인입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모낭을 약화시키고 극단적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부족은 탈모를 30%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끊고 단백질만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박 박사님, 다이어트가 잘못된 건가요? 그는 당황하며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모발은 단백질과 비타민 없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윤상훈 씨는 검은 콩과 통곡물을 식단에 추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매일 1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그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기뻐했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영양을 채우면 두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원인, 유전, 노화, 잘못된 습관,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원인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탈모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박민수 씨, 김영철 씨, 이정숙 씨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젖은 머리를 부드럽게 말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이나 달걀을 매일 한 끼에 추가해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바꿔볼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탈모를 관리하는 첫걸음은 두피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음식이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밥상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되찾아준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60대 주부 이정숙 씨는 몇 년 전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졌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 예전엔 머리가 윤기 났는데 요즘은 숱도 줄고 힘없어 보여요. 나이 탓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식탁 위의 선택이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녀에게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한 뒤 4개월 만에 그녀의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머리가 예전처럼 찰랑거리네. 무슨 비결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식단이 두피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단을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먼저 모발의 기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죠.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 B7 결핍은 탈모를 20%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5세 직장인 김영철 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만 먹으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죠. 박 박사님, 저녁엔 라면만 먹어도 되겠지 했는데 그게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는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영철 씨. 모발은 영양 없이는 자라지 못해요. 제가 그에게 검은 콩과 통곡물을 매일 한 줌씩 추가하라고 조언했더니 3개월 후 그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검은 콩, 연어, 달걀 같은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모낭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검은 콩 한 숟갈을 밥상에 올려보세요. 간단하죠? 다음으로 미네랄과 오메가3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어요. 철분과 아연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오메가3는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0대 은퇴자 최병철 씨는 탈모로 고민하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 비싼 샴푸를 써도 소용없어요. 뭘 해야 할까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과 아연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견과류 한 줌과 고등어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고등어라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3개월 후 그의 딸이 아빠, 머리가 건강해 보여요 라며 놀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두피 염증을 15% 줄이고 철분은 모낭에 산소를 공급해 성장을 돕습니다. 최병철 씨는 이제 매주 고등어 구이를 즐기며 두피 건강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도 냉장고에 고등어나 견과류가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세요. 두피가 고마워할 겁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두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모낭을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의 수면과 10분 명상은 두피 건강을 15% 개선할 수 있어요.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졌습니다. 박 박사님, 잠을 못 자니 머리까지 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는 한숨 쉬며 말했죠. 저는 그에게 매일 밤 10분 명상과 7시간 수면을 권했어요. 그냥 눈 감고 숨 쉬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2개월 후 그는 두피가 덜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라며 웃었습니다. 수면은 두피에 휴식을 주고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모낭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명상해보세요. 마음과 두피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 모든 것, 단백질, 미네랄,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두피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정숙 씨, 김영철 씨, 최병철 씨처럼 작은 식단 변화와 생활 습관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조제나 클리닉에 의존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녁 식사에 검은 콩 한 숟갈과 고등어 한 조각을 추가하고 잠들기 전 10분 명상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기뻐할게요. 이제 식단만큼 중요한 게 두피 관리 습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을 바로잡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습관이 두피를 망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매일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세게 문지르며 샴푸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70대 은퇴자 최병철 씨는 비싼 샴푸를 쓰며 두피를 꾹꾹 문질렀지만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졌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 좋은 샴푸를 써도 왜 소용없을까요? 돈만 날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철 씨, 비싼 샴푸가 답이 아니에요. 두피를 부드럽게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한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린 뒤 2개월 만에 그의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 머리가 건강해 보여요. 무슨 변화야? 오늘 이 시간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을 바로잡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샴푸 습관을 나눠주시면 함께 점검해 볼게요. 먼저 올바른 샴푸법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샴푸가 두피 깊숙이 흡수돼 모발을 튼튼하게 한다고 믿지만 사실 샴푸는 두피 표면의 노폐물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감으면 오히려 두피가 자극받아 손상될 수 있어요. 60대 주부 이정숙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박 박사님, 두피를 깨끗이 하려고 힘줘서 문질렀는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두피는 부드럽게 다뤄야 건강해집니다. 올바른 샴푸법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신 뒤 샴푸를 거품 내어 손끝으로 12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35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이정숙 씨는 이 방법을 따른 뒤 2개월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줄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고 기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샴푸는 두피 자극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두피를 꾹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두피가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잘못된 제품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중에 커피 샴푸나 맥주 샴푸가 기적처럼 광고되지만 이런 제품들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이 뒷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커피 샴푸 광고에 넘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박 박사님,
광고에선 머리가 굵어진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예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윤상훈 씨, 그런 제품은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케토코나졸 1% 함유 샴푸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해요. 윤상훈 씨는 제 조언으로 일반 순한 샴푸로 바꾸고 올바른 샴푸법을 실천한 뒤 3개월 만에 두피가 깨끗하고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라며 웃었습니다. 비싼 샴푸보다 올바른 사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샴푸를 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일상 속 두피 건강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젖은 머리를 세게 빗거나 뜨거운 드라이기로 말리는 건 두피와 모발에 큰 부담을 줍니다. 65세 은퇴자 김동현 씨는 매일 뜨거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어요. 박 박사님, 빨리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썼는데 그게 문제였나요? 그는 의아해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네, 뜨거운 열은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약하게 만듭니다. 자연 건조가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드라이기를 쓴다면 찬바람 설정을 추천해요. 또 새치를 뽑거나 머리를 꽉 묶는 습관도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씨는 젖은 머리를 자연 건조하고 새치를 뽑던 습관을 멈춘 뒤 2개월 만에 두피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을 바꾸면 탈모 진행이 현대의 25%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젖은 머리를 부드럽게 다루고 드라이기 열을 낮춰보세요. 두피가 숨쉬는 걸 느낄 거예요. 이 모든 것, 올바른 샴푸법, 잘못된 제품 피하기, 건강한 두피 습관, 두피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최병철 씨, 이정숙 씨, 윤상훈 씨처럼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비싼 제품이나 클리닉에 의존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두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머리를 감을 때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뜨거운 드라이기 대신 찬바람을 사용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기뻐할게요. 이제 식단과 습관을 바꿨다면 다음은 의학적 접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물 치료로 탈모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약 하나로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약 한 알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되찾아준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탈모로 자신감을 잃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 박사님, 거울 볼 때마다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젠 아내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 약물 치료로 충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그에게 맞춤 상담과 약물 치료를 제안한 뒤 6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젊어 보인다니까. 머리가 달라졌어. 오늘 이 시간 탈모를 늦추는 약물 치료의 진실과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유전성 탈모를 늦추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소개할게요. 이 약들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해 모낭이 위축되는 걸 막아줍니다. DHT는 유전성 탈모의 주범으로 특히 남성형 탈모에서 모발을 가늘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를 1년 사용한 남성의 70%가 모발 유지 효과를 받고 일부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보고했습니다.
60대 은퇴자 김영철 씨도 이 약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박 박사님, 약 먹으면 정말 머리가 덜 빠질까요? 부작용은 없나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영철 씨,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저용량부터 시작하면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는 3개월 후 두피가 튼튼해졌고 6개월 후엔 딸이 아빠, 머리가 풍성해졌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폐경 후 여성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유전성 탈모가 의심된다면 오늘 피부과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다음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약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녹시딜은 바르는 제형이나 먹는 형태로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이 약은 모낭의 산소와 영양을 더 공급해 머리카락이 굵어지도록 자극하죠. 하지만 처음 3개월 동안 쉬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약이 모낭을 자극하며 약한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과정입니다. 5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미녹시딜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더 빠지자 당황했어요. 박 박사님, 약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는 걱정하며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쉬딩은 좋은 신호예요. 새 머리카락이 자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는 꾸준히 사용한 뒤 4개월 만에 두피가 건강해졌고 아내가 당신 머리가 더 풍성해 보여 라며 감탄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미녹시딜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사람의 60%가 모발 밀도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미녹시딜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이지만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약물 치료를 고려 중이라면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약물 치료에는 부작용과 주의점도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드물게 성격 감소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미녹시딜은 두피 자극이나 얼굴 홍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세 은퇴자 최병철 씨는 처음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며 걱정했어요. 박 박사님, 부작용 때문에 망설여져요. 괜찮을까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죠. 병철 씨,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 안전합니다. 그는 피부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저용량으로 시작해 6개월 만에 부작용 없이 효과를 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작용은 사용자의 5% 미만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조기 상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멋대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면 모발이 다시 가늘어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윤상훈 씨처럼 전문의와 상담하며 시작하면 부작용 걱정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약물 치료가 궁금하다면 오늘 피부과에 전화해 볼까요? 약물 치료는 탈모 관리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윤상훈 씨, 김영철 씨, 박민수 씨처럼 올바른 약물과 전문의 상담으로 두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비싼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피부과를 방문해 혈액 검사와 약물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약물 치료가 한 가지 방법이라면 모발 이식은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발 이식의 진짜 효과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이식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돈 낭비일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모발 이식이 정말 기적 같은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돈 낭비에 불과할까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되찾아준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60대 공무원 정태영 씨는 M자형 탈모로 고민하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 거울 볼 때마다 이마가 너무 신경 쓰여요. 모발 이식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태영 씨, 모발 이식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에게 꼼꼼한 상담과 준비 과정을 안내한 뒤 6개월 만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고 젊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태영 씨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모발 이식의 진짜 효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모발 이식의 현실부터 알아볼까요? 모발 이식은 후두부, 즉 뒷머리에 건강한 모낭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시술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M자형 탈모나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평균적으로 자연 모발 밀도의 50달 60%를 복원할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5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M자형 탈모로 자신감이 떨어졌었죠. 박 박사님, 이식하면 영화배우처럼 머리가 빽빽해질까요? 그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기대가 컸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죠. 민수 씨, 완벽한 복원은 어렵지만 자연스러운 개선은 가능합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뒤 시술을 받았고 4개월 후 아내가 당신 이마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 후두부 모발도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0대 주부 이정숙 씨는 이식 상담 후 제 모발이 너무 얇아서 효과가 적을 거라더라고요 라며 아쉬워했죠. 모발 이식은 모든 이에게 기적이 아니에요. 시술 전 모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식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모발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모발 이식에는 위험과 한계도 있습니다. 시술 중 기존의 약한 모발이 손상될 수 있고 천체 15년 후에는 이식한 모발이 얇아져 재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65세 은퇴자 최병철 씨는 모발 이식을 고민하며 걱정했어요. 박 박사님, 비싼 돈 들였는데 몇 년 후 다시 빠지면 어쩌죠? 그의 질문은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철 씨, 상담에서 기대치와 장기 계획을 명확히 세우면 후회가 적습니다. 그는 꼼꼼한 상담 후 시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이마가 자연스러워졌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며 만족했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식 후 쇼크 로스라는 현상으로 기존 모발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개 회복되지만 시술 전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큽니다. 정태영 씨는 상담으로 기대치를 조정한 덕에 만족했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시술을 선택한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식을 생각한다면 예상 밀도와 장기 유지 비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모발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때 대안은 뭘까요? 두피 문신은 숱이 적은 부위를 가리는 데 유용하지만 헤어라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김영철 씨는 두피 문신을 고민했어요. 박 박사님, 문신하면 머리가 많아 보일까요? 그는 호기심에 물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영철 씨, 문신은 숱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은 어렵습니다. 그는 결국 약물 치료를 선택했지만 두피 문신은 가벼운 탈모에 적합할 수 있어요. 반면 가발은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이 높고 관리가 불편합니다. 70대 은퇴자 이수진 씨는
가발을 사용했지만 매일 신경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라며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죠. 연구에 따르면 가발 사용자의 40%가 장기 비용과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두피 문신이나 가발은 최후의 선택지로 고려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모발 이식은 강력한 선택지지만 성공하려면 현실적인 기대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태영 씨, 박민수 씨처럼 꼼꼼한 상담으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은 분들은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비싼 돈을 들이기 전에 여러분의 두피 상태와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이라면 피부과나 전문 클리닉에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예상 밀도와 비용을 꼼꼼히 물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은 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약물과 이식 같은 의학적 접근을 알았다면 다음은 비용과 시장의 함정을 피하는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싼 시술의 진실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50만 원짜리 두피 마사지가 정말 머리카락을 되살릴까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95세 직장인 이수진 씨는 고가의 두피 케어 패키지 광고에 소가 큰 돈을 썼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 박사님, 광고에선 기적처럼 머리가 자란다고 했는데 돈만 날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답답함이 가득했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비싼 시술이 답이 아니에요.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린 뒤 3개월 만에 그녀의 남편이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머리가 윤기나고 건강해 보여. 오늘 이 시간 비싼 시술의 진실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탈모 관련 광고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일부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공포 마케팅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대머리가 된다거나 이 패키지만 있으면 탈모가 해결된다는 광고 문구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요.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도 이런 광고에 끌려 500만 원짜리 두피 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죠. 박 박사님, 매주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샴푸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상훈 씨, 비싼 두피 마사지는 일반 샴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가의 두피 마사지나 전용 기기는 표면적 청결 효과만 줄 뿐 모낭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상훈 씨가 집에서 부드러운 샴푸와 간단한 마사지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줄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어요. 공포 마케팅은 우리의 지갑을 노릴 뿐 진짜 해결책은 아닙니다. 광고를 볼 때 기적을 약속하는 문구에 속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탈모 광고를 보셨나요? 다음으로 비용의 현실을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발 이식은 3,000가닥 기준으로 약 900만 일가원이 들고 두피 마사지 패키지는 500만 알천만주자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술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 부담이 큽니다. 60대 은퇴자 최병철 씨는 모발 이식을 고민하며 제게 물었어요. 박 박사님, 이렇게 비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돈이 아까워요. 그의 걱정은 당연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병철 씨, 비싼 시술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 조언으로 식단과 두피 마사지를 시작했고 3개월 후 딸이 아빠 머리가 건강해 보여요 라며 기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고가의 두피 관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비교해 추가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수진 씨도 비싼 패키지 대신 집에서 검은콩과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를 실천하며 돈과 시간을 아꼈죠. 여러분도 비싼 시술을 결정하기 전 장기 비용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의 제품이나 특허받은 기술이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65세 주부 김영희 씨는 모발 성장 촉진 보조제를 한 달에 20만 원씩 샀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했어요. 박 박사님, 광고에서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샀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그녀는 실망하며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그런 제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신뢰할 수 있는 피부과 상담이 먼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모 관련 건강보조식품의 70% 이상이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피부과 상담 후 비타민 결핍을 확인하고 식단 조정으로 두피 건강을 개선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면 비싼 제품 없이도 본인의 상태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탈모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전문의 상담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비싼 시술과 과장된 광고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수진 씨, 윤상훈 씨처럼 현명한 선택으로 돈과 시간을 아끼면서도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비싼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탈모 관련 광고를 보셨다면 구매 전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비싼 시술의 함정을 알았다면 현명한 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탈모 관리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65세 은퇴자 김동현 씨는 비싼 탈모 제품에 돈을 낭비하며 실망했지만 제 진료실을 찾은 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박 박사님, 광고에 속아서 비싼 샴푸와 보조제를 샀는데 돈만 날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막막함이 가득했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동현 씨, 비싼 제품이 답이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그에게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린 뒤 3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머리가 건강해 보여. 요즘 자신감이 달라졌어. 오늘 이 시간 탈모 관리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본 탈모 광고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전문가 상담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탈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단순히 나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철분,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 결핍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주부 이정숙 씨는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며 고민했어요. 박 박사님,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그녀는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과 비타민 D가 부족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식단 조정과 보충제를 권했고 3개월 후 그녀의 딸이 "엄마, 머리가 윤기나 보여요" 라며 기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탈모를 25%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부과나 내과 전문의 상담이 필수예요. 이정숙 씨처럼 전문가와 상담하며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탈모가 걱정된다면 오늘 혈액검사 예약을 고려해보세요. 작은 첫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비용을 비교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탈모 관리법은 가격과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약물 치료는 한 달에 5-1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모발 이식은 3천 가닥 기준 약 900만 원째 원이 들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5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모발 이식을 고민하며 제게 물었어요. 박 박사님, 이식은 비싸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 이식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 비용과 관리도 고려해야 해요. 약물 치료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했고 6개월 후 돈도 아끼고 머리도 좋아졌어요 라며 만족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는 모발 이식보다 초기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김동현 씨도 비싼 보조제 대신 약물 치료와 식단을 병행하며 비용을 절감했죠. 여러분도 탈모 관리법을 선택할 때 1년, 5년, 10년 후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현명한 비교가 지갑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광고는 기적의 솔루션을 약속하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모발 성장 촉진 보조제 광고에 소가 매달 15만 원을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박 박사님, 광고에선 머리가 자란다고 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죠? 그는 실망하며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훈 씨, 광고보다 연구 논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믿어야 해요. 대한피부과학회나 국제학술지 같은 공신력 있는 출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모 관련 제품의 70% 이상이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윤상훈 씨는 대한피부과학회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고 피부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선택했어요. 4개월 후 그는 머리가 덜 빠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대한피부과학회 사이트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현명한 소비는 정보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김동현 씨, 이정숙 씨처럼 전문가 상담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비싼 제품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대한피부과학회 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탈모 정보를 찾아보세요. 어떤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기뻐할게요. 이제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을 뗐다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도 두피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5분 습관이 두피를 바꿀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70대 주부 장미영 씨는 비싼 샴푸와 보조제에 돈을 쓰다 지쳤지만 제 진료실을 찾은 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박 박사님, 비싼 제품만 믿었는데 머리가 여전히 푸석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 비싼 샴푸보다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간단한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린 뒤 2개월 만에 그녀의 딸이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머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무슨 비결이야?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피 건강 비법을 나눠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두피 관리 루틴을 나눠주시면 함께 점검해 볼게요. 먼저 간단한 두피 마사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일 5분,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돼 모낭의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이건 비싼 기계나 전문 클리닉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60대 때 은퇴자 최병철 씨는 두피 가려움증으로 고민했어요. 박 박사님, 두피가 자꾸 가려워서 샴푸를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그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병철 씨, 두피 마사지가 혈류를 늘려 가려움증을 줄여줄 거예요. 그는 매일 밤 5분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했고 2개월 후 두피가 시원하고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라며 기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15% 개선하고 모낭의 영양 공급을 늘려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샤워 후나 잠들기 전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두피가 숨 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다음으로 천연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로즈마리 오일은 연구에서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탈모를 10%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5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탈모로 자신감이 떨어졌었죠. 박 박사님, 비싼 샴푸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민수 씨, 로즈마리 오일을 주 1회 사용해 보세요. 그는 주 1회 로즈마리 오일을 두피에 바르고 5분 마사지한 뒤 3개월 만에 아내가 당신 머리가 윤기 나 보여 라며 감탄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을 두피에 떨어뜨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1시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코코넛 오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 집에 있는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부엌에서 오일을 꺼내 오늘 밤 시도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두피 건강의 숨은 열쇠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모낭을 약화시켜 탈모를 가속화해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탈모 진행을 1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50대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바쁜 일정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박 박사님,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스트레스가 머리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는 놀라며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상훈 씨, 마음이 편해야 두피도 건강해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네 산책을 시작했고 2개월 후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명상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10분간 해보세요. 가벼운 산책도 스트레스를 날리고 두피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10분 산책이나 명상을 계획해보세요. 두피와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 모든 것, 두피 마사지, 천연 오일, 스트레스 관리는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미영 씨, 최병철 씨처럼 비싼 제품 없이도 두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5분, 10분을 투자하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에 하우분 두피 마사지를 하고 로즈마리 오일이나 산책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기뻐할게요. 이제 집에서 두피 건강을 지킬 방법을 알았다면 이 모든 노력이 어떻게 자신감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탈모 관리로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과연 두피 건강이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탈모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60대 은퇴자 오상민 씨는 탈모로 자신감을 잃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 박사님, 머리가 빠지니 아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대화도 어색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 두피 건강을 챙기면 자신감뿐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에게 간단한 두피 관리와 마음가짐 변화를 제안한 뒤 3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머리도 건강해 보여. 오늘 이 시간 탈모 관리가 어떻게 자신감과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부부관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탈모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머리카락이 얇아지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이는 일상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5세 회사원 박민수 씨는 M자형 탈모로 고민하며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박 박사님, 거울 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져요. 아내와 대화도 뜸해졌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 두피 건강을 챙기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납니다. 그는 매일 5분 두피 마사지와 식단 조정을 시작했고 4개월 후 아내가 당신 요즘 더 활기차 보여 라며 미소 지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 저하는 스트레스를 20% 증가시키고 이는 부부간 소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상민 씨도 두피 관리를 시작한 뒤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고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두피 건강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마음의 자신감을 채워줍니다. 여러분도 탈모로 자신감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북돋우는 작은 변화는 뭘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긍정적 자기 대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65세 은퇴자 최병철 씨는 탈모로 우울해했어요. 박 박사님,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에게 제안했어요. 병철 씨, 아침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매일 아침 1분간 긍정적인 말을 연습했고 2개월 후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하게 됐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5%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두피 관리와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오상민 씨도 두피 마사지와 긍정적 자기 대화를 병행하며 자신감이 살아났고 아내와의 소소한 대화가 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지지가 두피 건강과 자신감 회복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탈모 관리를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이에요. 50비 때 자영업자 윤상훈 씨는 탈모로 고민하며 아내와 거리가 생겼었죠. 박 박사님, 머리 걱정 때문에 아내와 대화도 줄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말했죠. 저는 제안했어요. 상훈 씨, 아내와 함께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서로 응원하면 더 힘이 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 1회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를 시작했고 3개월 후 아내와 웃으며 마사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라며 웃었어요. 아내도 당신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오랜만이야 라며 기뻐했죠.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정서적 유대감이 30%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상민 씨 부부도 함께 마사지하며 서로를 응원했고 부부 관계가 더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배우자와 두피 관리법을 공유하며 함께 실천해보세요. 마사지 시간을 부부의 소소한 데이트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감과 부부 관계는 두피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상민 씨, 박민수 씨처럼 작은 관리와 부부의 지지로 자신감과 따뜻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어요. 비싼 클리닉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내와 두피 마사지나 긍정적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기뻐할게요. 이제 두피 건강과 자신감을 챙기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 모든 노력을 하나로 묶어 희망찬 결론을 내려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탈모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탈모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건강과 AI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온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탈모의 원인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 그리고 자신감과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까지 나눠드렸어요. 65세 은퇴자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그녀는 비싼 시술에 돈을 쓰는 대신 매일 검은콩 한 숟갈과 5분 두피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녀의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보,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머리가 건강해졌어. 이영희 씨는 비싼 클리닉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자신감과 따뜻한 부부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여정은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 5분 마사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균형 잡힌 식단, 부드러운 샴푸법,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비싼 돈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60대 오상민 씨는 아내와 함께 두피 마사지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55세 박민수 씨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두피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따뜻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두피 관리와 스트레스 감소는 자존감을 20% 높이고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30% 강화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들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밤 5분 두피 마사지, 검은콩 한 숟갈, 그리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대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할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탈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비싼 시술이나 과장된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건강한 두피와 자신감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탈모로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어떤 변화를 시작할 건지, 혹은 이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또 다른 비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저 박세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탈모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